박현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입사할 때 최순실 씨 면접 보고 입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업무 지시도 지금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 지금 최순실 씨가 하신 거죠? 전부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최순실 씨가 한 거죠? 네, 상당 부분의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정동천 증인 계시지만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임명도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결정을 한 거죠? 그건 모른다? 제 선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증인 안종범 수석 같이 만난 적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뉴슬리라고 하는 그 스위스 그 스포츠 시설 가설 전문 업체에 네. 그 설명회 같은 자리가 있었고 무슨 거기에 얘기, 한번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아주 짧게 앉아 계시다가 나가셨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하시지 않았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연풍문 회의라는 곳이 있었는데 증인도 거기에 좀 자주 참석했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차은택 씨 만난 적은 있나요? 최한택 씨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들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증인 지금 독일 몇 번이나 갔습니까? 독일 올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갔습니까? 네. 최순실 씨 요구로 해서 가게 된 거죠? 아니요, 재단의 출장으로 갔다 온 거고. 재단의 출장으로? 네. 거기서 최순실 씨, 정유라 씨 만났습니까? 정유라 씨는 만나본 적 없고요. 음. 네, 최순실 씨는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정유라 씨 말이라든지 마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직접 목격하거나 이렇게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거기서 독일 출장 갔을 때 삼성 쪽 사람들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독일 가서 뭐 했습니까? 독일 가서 몇 군데 그 스포츠 센터들 답사를 하고 시설들 둘러보고 그 매니저분들 만나서 네. 저희 그 K스포츠 재단의 향후 이제 인재 육성 사업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좀 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간략한 협약서 같은 것을 쓰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 추진하던 그 가이드러너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초대 대신 독일 쪽의 연사분 찾아뵙고. 알겠습니다. 네. 롯데에서 70억 받았다가 지금 돌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돌려줄 때 최순실 씨가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나요? 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네, 저는 결과만 그냥 그 정동춘 이사장님 통해서 듣기만 했고요. 정동춘 이사장님? 네. 정동춘 이사장님도 입사할 때 최순실 씨 면접하고 들어간 거죠? 추천만 하셨고요. 어쨌든 입사하기 전에 최순실 씨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0년도부터 알던 사이니까. 그러니까 알던 사이고. 네. 초기에는 비상근 이사장을 추천하셔서 이력서를 가져가셨는데 나중에는 상근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최순실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안종범 씨 아까 한 5차례 정도 만났다고 그러셨죠? 만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만나고요. 전화 통화만 한 5-5차례. 네. 그러면 만났을 때 또는 통화했을 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처음 만나 뵀을 때는 아까 박영수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제가에서 이사장이 되셨으니 이사장 역할을 잘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할 때. 네, 통화할 때 이제 재단 내부에 결정적인 어떤 그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만 전화를 주셔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재단 내부의 핵심적인 결정 사항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 정경련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재단을 만든다는 발표를 했을 때 또 그리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6월 말로 퇴직할 때 또 그리고 사의 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언론 보도가 정경련 쪽으로 향할 때에 이런 몇 가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조정 때문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롯데 관련해서 돈 돌려주라는 얘기는 지금 최순실이 했습니까? 두 분 다 했습니다.
롯데 돌려주라는 얘기는 최순실이 했다. 네, 두 분 다. 이거 먼저 두 분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안종범 네, 씨하고. 안종범 씨는 뭐라고 하면서 돌려주라 그러던가요?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 장기 임대 부지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대한체육회 통합체육회 작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그런 세부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게 됐으므로 이 자금 자체가 하남 부지 1,500평의 이제 양성을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설립 목적 사업에 이 돈이 쓰여지지 못하니 돌려주는 게 옳지 않나 해서. 근데 안종범 그렇게. 씨가 다른 데서 지금 한 300억 가까이 지금 모금을 했잖아요. 롯데 이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목적성이라든지 돌려주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돌려주고 난 그 다음날 곧바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 돌려준 기업체들이 그 곧바로 부분은 들어갔거든요.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일단 그 안수석하고 최순실 씨 연락을 받고 이사회를 거쳐서 일단 결정을 하고 다시 이제 롯데 측에 한 7개 계열사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기금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지금- 달라 했을 때 네. 그쪽에서 준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반환을 했을 뿐이지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증인은 서둘- 그렇게 네. 하시는데 네네. 제3자 입장에서 추정하는 것은 네. 안종범 수석이 그런 명목을 달아서 내부자들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유도하고 그래서 돌려주는 시점이 딱 완결된 다음에 안종범 수석하고 민정수석실이 협의를 해서 검찰에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조한규 정인요. 우리 김성태 위원장께 질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인사 부총리급 하는 거 정윤의 문건에서 나온 겁니까?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겁니까? 정윤의 문건에는 고위 인사에 개입했다, 관여했다 하는 것이 정윤회 씨가 했다는 것이 문건에 보도됐고 당시 2014년 11월 28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취재해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좀 상세한 걸 것을 알았다. 했는데 예. 뭐 제가 이제 해임이 되는 바람에 그 충분히 다 해임이 되는 바람에 취재를 더 못하셨다 그랬는데 시점이 해임은 2월 며칠 날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그게 걸리 한 두 달 갭이 그렇죠. 있죠. 두 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예. 12월, 1월, 2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뭐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은 1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달 정도지만은 그런 과정 중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월 말입니까? 1월 초입니까? 1월 말입니다. 통보하신 분은 누구예요? 당시 그 통일교 총재, 한 총재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학자 총재님한테 직접 직접 받은 건 통보받은 거는 아니고 직접 통보받지 않았어요? 예, 비서실장으로부터 김영희 회장한테도 통보받은 게 없습니까? 그거는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해임을 언제 최초로 통보받았냐고요. 최초로 해임 받은 것은 이제 그때가 12월 예. 12월 28일쯤 7, 8일쯤 되고요. 예. 그 뒤에 이제 1월 2일 날 바로 그냥 12월 31일 날 그때 다시 김만호 비서실장이 유임을 통보를 했고 1월 2일 날 임시 이사회에서 유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1월 말 통보가 아니라 12월 29일쯤.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2월 29일쯤. 네, 그분은 이제 간접이고 직접 그러니까 그때 12월 말에 통보하신 분은 누구예요? 12월 말에는 김영희 회장이죠. 또 다른 분 계세요? 또 그때 다른 분은 없어요?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그리고 12월 31일 날 김만호 비서실장이 예. 이제 유임을 다시 재통보를 했고 예. 번복을 한 거죠. 그리고 1월 2일 날 임시 이사회에서 유임이 다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지나서 김만호 비서실장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압력이 있어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한 거는 1월 31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 예. 그게 뭐 녹취된 게 있나요? 그거는 녹취된 건 없지만은 예. 제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만은 세계일보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이 없었고 그 재판에서 제가 예,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우리 통일교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문자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조사장님의 그런 해임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정부 압력을 핑계대고 임명권자인 한학자 총재까지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인사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통일교나 우리 세계일보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당시 그러니까 김만호 비서실장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진호 차장과 박종현 차장도 김만호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고 그 들은 뒤에 기자들의 성명이 나왔고 또 한학자 총재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그 부분이 적시됐지만은 세계일보나 통일교로부터 어떤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통 재판에 승소를 했습니다. 예, 뭐 승소한 거 들었. 그 명백한 자료가 다 있으니까 아니. 필요하시면 제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었고요. 원래 어떻게 이거 사장님 자리는 총재가 한학자 총재가 임명합니까? 어떤 절차로 임명합니까?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분 인사권이 예.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이화여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저기도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비리다. 입학 비리, 학사관리 비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입학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 리스트를 뽑아라. 정유라는 면접에서 금지된 국가대표 단복, 금메달 소지. 남궁건 정인 어떤 면접위원들하고 정유라에게 이런 요청을 받아가 단복이나 금메달 소지를 해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지시받은 건 아니고요. 먼저 면접위원들한테 제가 면접장에 먼저 수험생을 파악한 그 결과대로 거기 20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단복 입을 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서류평가에는 반영이 안 됐고 면접평가에는 그러니까 정유라 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단복이나 메달을 들고 들어가게 다 허용한 겁니까? 일단 메달 얘기는 추후 얘기고요. 아니 어쨌거나 결론이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만 네, 네. 혼자만 그렇게 들고 그렇습니다. 간 네,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한 거는 지시한 거는 우리 남궁건 정인이고 지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내를 드린 거고 안내를 정유라한테 아니요. 우리 면접위원들한테요. 그러니까 면접위원들한테 하면 본인이 당사자가 어쨌든 입고 오고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혼자서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저쪽 정유라 측에서 요청이 있었거나 그 본인의 생각을 정유라한테 전달을 했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면접위원들한테만 말을 하고 당사자 보고 입고 와라 들고 와라 소리를 안 하고 어떻게 들고 오냐고요. 아니 지금 자,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좀 납득시키도록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들한테는 수험생 중에서 국가대표 단복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있으니까 면접평가에 반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시간이 없어요. 네네. 지금 제가 우리 처장님이 면접위원으로 보낸 사람 면접위원은 몇 사람입니까? 5분입니다. 아니 그 중에 친하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예, 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아는 교수들입니다. 친하다는 표현은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 남양주 얼구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제가 오늘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학생이 보낸 겁니다. 김혜숙 교수님은 경찰 투입과 학사 비리 관련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청문회를 시청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김혜숙 교수님까지 비리 교수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부디 청문회에서 교수님 노고가 컸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교수님, 여러 가지 정의로 나왔는데 이런 학생들의 뜻을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들이 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셨고 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조항규 전 세계일보 사장 언론인으로서 용기 있게 언론을 활동을 하다가 또 박해받은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십사 제가 그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 이대 총장님, 전 총장님, 최경희 총장님, 그리고 김경숙 학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또 문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는 이 자료는 이대생들이 3개월 동안 불의와 싸우면서 만들고 모은 자료입니다. 이대생들이 계속 싸웠고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대 자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발언이 이어져서 많은 이대인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계속 싸워온 학생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불의를 떨치고자 노력했던 이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학교를 비하하지 말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들을 벌여주십시오. 이번 국정조사에서 우리 이 학생들의 노력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거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대생이 보내온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7월 30일 날 무려 1600명의 경찰이 평화로운 학생들의 집회를, 평화로운 것은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진압하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때 같은 시간에 대학 당국은 학생들한테, 대학 구성원들한테 문자 보냅니다. 오늘 총장님과 학생들의 조건 없는 만남을 진행하고자 하니 학생들 다 모여달라고. 이래놓고 경찰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총장은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문서에는 총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총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경찰 투입을 요청해달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우리 당의 진선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총장의 요청으로 경찰 투입했다. 동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현실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학생들이 회의장 내에다가 특정한 인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들이 그렇도록 바라던 총장은 오지 않고 경찰들이, 무장병력들이 해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이 받았을 배신감과 그 충격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경희 정인. 네. 조금 전에 이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공문은 이제 시설물 보러 갔고 토요일 날은 이미 경찰이 이제 사건이 많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안에 이제 있던 그 교직원들을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그 총장의 기관장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전화를 바꿔줘서 제가 구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경찰이 우리 교내에 들어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교직원들을 안전하게 좀 구출해 달라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확실하고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선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국정에서 국정감사 종합 그 마지막 날 서대문 그 경찰서장님께서 그 본인의 판단으로 들어왔다. 저는 구출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상처를 입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마음 아프고 저도 아직까지 상처가 크게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치유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를 2번 정도 만났다 했죠? 네, 단체에서 같이 만난 겁니다. 오늘 다시 그 네. 방송을 보고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2014년 알프스 여성 최고 과정 동창이라 합니다. 이분도 네. 여기 참여했던 분입니다. 네, 네. 알프스 과정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힐튼 호텔 7층에서 조찬하죠? 저는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여러 보통- 번 총장이 참석하셨다는데. 이거 아닙니다. 저희 최고위가 다른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보통 이제 중간에 총장 이분의 초청 이야기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총장이 참석했고 김장자 씨 바로 옆자리 VIP석에 앉아서 항상 담소하는 것을 목격해 왔는데 2번밖에 안 만났고 제가 마치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행사에 2차례 정도이고 헤드 테이블에 보통 당시 회장님과 총장을 옆에 앉혀서 아마 얘기한 그러니까 총장과 그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헤드 예, 테이블에 앉았다는 테이블에 이야기죠. 대여섯 분씩 항상 같이 앉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난 적은 제가 공식적으로 2번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른 최고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그분이 혼돈하지 않을까. 그 외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일단 전혀 없고요. 제가 임기를 2년 2개월 분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두 차례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범 씨하고 안종범 씨는 뭐라고 하면서 돌려주라 그러던가요?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 장기 임대 부지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대한체육회 통합체육회 작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그런 세부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게 됐으므로 이 자금 자체가 하남 부지 1,500평의 이제 양성을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설립 목적 사업에 이 돈이 쓰여지지 못하니 돌려주는 게 옳지 않나 해서. 근데 안종범 그렇게. 씨가 네. 다른 데서 지금 한 300억 가까이 지금 모금을 했잖아요. 롯데 이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목적성이라든지 돌려주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돌려주고 난 그 다음날 곧바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 돌려준 기업체들이 그 곧바로 부분은 들어갔거든요.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일단 그 안수석하고 최순실 씨 연락을 받고 이사회를 거쳐서 일단 결정을 하고 다시 이제 롯데 측에 한 7개 계열사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기금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지금- 달라 했을 때 네. 그쪽에서 준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반환을 했을 뿐이지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증인은 서로- 그렇게 네. 하시는데 네네. 제3자 입장에서 추정하는 것은 네. 안종범 수석이 그런 명목을 달아서 내부자들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유도하고 그래서 돌려주는 시점이 딱 완결된 다음에 안종범 수석하고 민정수석실이 협의를 해서 검찰에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조한규 정인요. 우리 김성태 위원장께 질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인사 부총리 거 가는 거 정윤의 문건에서 나온 겁니까?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겁니까? 정윤의 문건에는 고위 인사에 개입했다, 관여했다 하는 것이
정윤혜 씨가 했다는 것이 문건에 보도됐고 당시 2014년 11월 28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취재해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좀 상세한 걸 것을 알았다. 했는데 예. 뭐 제가 이제 해임이 되는 바람에 그 충분히 다 해임이 되는 바람에 취재를 더 못 하셨다 그랬는데 시점이 해임은 2월 며칠 날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그게 걸리 한 두 달 갭이 그렇죠. 있잖아요. 두 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예. 12월 1월 2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뭐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은 1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달 정도지만은 그런 과정 중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박현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입사할 때 최순실 씨 면접 보고 입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업무 지시도 지금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 지금 최순실 씨가 하신 거죠? 뭐 전부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최순실 씨가 한 거죠. 네, 상당 부분의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정동천 증인 계시지만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임명도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결정을 한 거죠. 그건 뭐 모른다? 재선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증인 안종범 수석 같이 만난 적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뉴슬리라고 하는 그 스위스 그 스포츠 시설 가설 전문 업체에 네. 그 설명회 같은 자리가 있었고 무슨 거기에 얘기- 한 번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아주 짧게 앉아 계시다가 나가셨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하시지 않았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연풍문 회의라는 곳이 있었는데 증인도 거기에 좀 자주 참석했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차은택 씨 만난 적은 있나요? 최한택 씨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들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증인 지금 독일 몇 번이나 갔습니까? 독일 올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갔습니까? 네. 최순실 씨 요구로 해서 가게 된 거죠. 아니요, 재단의 출장으로 갔다 온 거고. 재단의 출장으로. 네. 거기서 최순실 씨, 정유라 씨 만났습니까? 정유라 씨는 만나본 적 없고요. 음. 네, 최순실 씨는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정유라 씨 말이라든지 마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직접 목격하거나 이렇게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거기서 독일 출장 갔을 때 삼성 쪽 사람들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독일 가서 뭐 했습니까? 독일 가서 그 몇 군데 그 스포츠 센터들 답사를 하고 시설들 둘러보고 그 매니저분들 만나서 네. 저희 그 K스포츠 재단의 향후 이제 인재 육성 사업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좀 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간략한 협약서 같은 것을 쓰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 추진하던 그 가이드러너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초대 대신 독일 쪽의 연사분 찾아뵙고. 알겠습니다. 그 롯데에서 70억 받았다가 지금 돌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돌려줄 때 최순실 씨가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나요? 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네, 저는 결과만 그냥 그 정동춘 이사장님 통해서 듣기만 했고요. 정동춘 이사장님? 네. 정동춘 이사장님도 입사할 때 최순실 씨 면접하고 들어간 거죠. 추천만 하셨고요. 어쨌든 입사하기 전에 최순실 씨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0년도부터 알던 사이니까. 그러니까 알던 사이고. 네. 초기에는 비상근 이사장을 추천하셔서 이력서를 가져가셨는데 나중에는 상근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최순실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안종범 씨 아까 한 5차례 정도 만났다고 그러셨죠. 만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만나고요. 전화 통화만 한 5-5차례. 네. 그러면 만났을 때 또는 통화했을 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처음 만나 뵀을 때는 아까 박영수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제가의해서 이사장이 되셨으니 이사장 역할을 잘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할 때. 네, 통화할 때 이제 재단 내부에 뭐 결정적인 어떤 그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만 전화를 주셔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재단 내부의 핵심적인 결정 사항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 정경련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재단을 만든다는 발표를 했을 때, 또 그리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6월 말로 퇴직할 때, 또 그리고 사의 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언론 보도가 정경련 쪽으로 향할 때에 뭐 이런 몇 가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조정 때문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롯데 관련해서 돈 돌려주라는 얘기는 지금 최순실이 했습니까? 두 분 다 했습니다. 롯데 돌려주라는 얘기는 최순실이 했다. 네, 두 분 다. 먼저 두 분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